안녕하세요. 서초 세무 메타버스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서초구 내에 관할에 계신 분들의 세무 상담에 대해서 한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사실 제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많이 받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라고 할 정도예요. 뭐랄까요, 증여를 고려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상태에서 그냥 얘기만 들어보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답변도 명확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이드라도 잡겠다고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당 상담료가 너무 비쌀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 어떤 질문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누구에게? 가로 열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전혀 뭔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드리는 게 너무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근데 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다? 제가 봤을 때는 90%는 거의 다 듣고 나서 바로 흘려버리거나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던가? 저렇게 됐었던가? 오히려 혼선만 더 커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나마 조금 가이드라도 안내를 해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증여에 대해서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봅시다.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정도까지는 줘도 세금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아 라는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10년간 대한민국은 증여가 10년간 이 정도 금액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년 9년 전에 줬어요. 그리고 지금 또 주잖아요. 그럼 합쳐서 공제액수가 그 금액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따지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9년 전에 준 게 10년이 지나야지만 얘가 쓱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또 10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가족 관계에서 가장 많은 증여를 줄 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에게 6억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받는다, 아니면 손주가 받는다, 그러면은 2천만 원입니다. 직계 비속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요. 그럼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줬었다. 근데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 손주가 성년이 됐어요. 20살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더 줄 수 있죠? 3천만 원 더 줄 수 있겠죠. 왜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을 미리 줬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더 줘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20살 될 때까지 자녀에게 증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묵힌 게 쌓여 있으니까 지금 큰 금액을 줄 수 있지 않냐. 왜냐면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년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 때 5천만 원 줄 수 있으니까 10년 주기로 초기화가 되니까요.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이 9천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증여를 한 시점부터 10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줬으면 됐겠죠. 근데 이게 묵혀 있으니까 내가 20년치를 지금 공제액수를 지금 와서 쓰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소득세법이나 모든 세법은 마찬가지지만요,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공제를 못 쓰면 그 공제는 당연히 날라가죠. 연말정산 생각해 보십시오. 공제액수 남았다고 그거 다음 연도에 써준다? 공제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죠. 감면이나 아니면은 2월 과세나 아니면은 뭐 차손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2월에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 개념에서는 그 딱 시점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말 그대로 손자녀가 받는 건요, 사실 그 공제금액 2천만 원 초과했다고 해볼게요. 성년인 5천만 원인데 그 손주에게 5천만 원 더해서 1억 원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차액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초과됐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지금 10% 낮은 세율이죠. 그러면은 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이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녀는요, 세대를 하나 생략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이 더 붙어요. 얼마? 30%가 더 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일정 조건, 미성년자이면서 뭐 20억 원 이상 초과됐다 그러게 하면은 40%가 더 붙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30%가 더 붙습니다. 그럼 500만 원에 곱하기 1.3하면 얼마죠? 네, 650만 원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자녀에게 주는 거는 증여재산 공제액수 초과된 범위 내에서 30%가 더 할증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30%나 더 낸다면서 이장훈 세무사 그걸 왜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공제액수까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많이들 줘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60대 이상 분들이 대한민국 자산의 4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자녀분들이 미성년자 아닌 경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7, 80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손자녀가 결혼을 한답니다. 손자녀가 몇 살이세요? 28?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손자녀도 나이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그 증여를 받거든요. 그때 이 금액을 초과되는 범위로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줬다라고 해서 증여재산 공제액수까지 증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본인의 상속재산을 줄이려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상속인들은 10년,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자는 5년 거를 이 상속재산에 얹어서 다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인에게 9년 전에 증여를 1억 원 했어요. 그래서 낮은 세율 구간이 10%를 냈어요. 근데 9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증여하신 분이. 9년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얹어서. 근데 지금 상속세율은 몇 프로? 5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차액이 40%에 대해서 너 더 내. 라는 게 대한민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미리미리 증여하겠다라는 개념이 딱 잡혀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큰 금액은 아니어도 손주에게 2천만 원 주겠다. 너희들 자녀 키우기 힘들지? 사실 지금 30, 40대 분들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분유값도 안 나오고 이럴 상황이 많을 거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내가 2천만 원 증여를 해줄게 해서 그걸로 손자녀 키워라. 학원비도 쓰고 뭐 육아 비용으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1억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위 며느리가 있었어요. 사위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얼마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다?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타 친족이라서 그 금액이 좀 낮아요. 그 이외의 분들은 사실상 기타 친족을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게, 증여재산 공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받는 분들이 다 직계 존속이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다 합쳐서 얼마다? 손주 입장에서 볼게요. 손주 입장에서 다 합쳐서 성년이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 받았어. 이미 그럼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거든요.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추가로 만약에 증여를 5천만 원을 더해준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세율이 나와서 500만 원 곱하기 1.3에서 65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순서만 살짝 바꿔볼게요. 할아버지가 먼저 줬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먼저 다 썼죠. 그 다음에 아버지 3천만 원, 어머니 2천만 원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세대 생략한 그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30%의 할증이 붙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야. 이게 순번만 잘못하게 되면 30%를 더 내냐 안 내냐 이런 차이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증여가 간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알아둘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10분 정도 거의 떠들었는데 10분 정도 떠든 거 가지고는 아직 지금 이야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 공제액수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증여는 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증여는 또 이렇게 나뉩니다. 순수 증여.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 원의 순수 증여면 얼추 자녀가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고 9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한 2억 2천만 원 나올 거예요. 2억 1,500만 원인가 2억 2,500만 원인가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 금액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반대로. 그 아드님이 그 돈 있으십니까? 증여세는요.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돼요. 10억 원짜리 아파트 주는 건 좋은데 자녀가 2억 2천만 원 있냔 말이에요. 그 금액이 없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얼마 나오지? 알아나 볼까?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계산해 줄 만한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이동할 때 당연히 현금과 다른 점들이 당연히 있겠죠. 증여세만 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 더 내죠. 뭐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주택 부분은 3.8% 4%. 그 밖에 부동산은 다 4%예요, 4%. 그러면 시가 10억 원짜리 지금 증여를 해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나와요? 야,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해볼게요. 그럼 4%, 4천만 원. 자녀분이 4천만 원 취득세 당장 내실 돈 있으세요?
이거부터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성되고 대충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세금 상담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요즘 어떤 주택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사실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 안 껴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10억 원짜리에 6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6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겨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담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유상 이전이에요. 왜냐면 너가 가져간 다음에 너가 다음에 갚아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6억 원을 유상 이전한 걸로 봐서 6억 원에 대해서는 아버지 소유였다고 하면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내가 지금 비과세 요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도 엄청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차액인 4억 원, 10억에서 6억 부분 빼니까 4억 원이 남았죠. 그 4억 원에 대해서 줄 때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이 증여세는 사실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담부증여가 훨씬 더 자녀의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는 수중자인 자녀가 더 적게 내잖아요. 아까 2억 2,5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6천만 원 내는 게 훨씬 더 증여세가 적잖아요. 자녀의 부담을 낮춰주고자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게 산정이 되죠. 그 대신 취득세는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매매 취득세. 그럼 자녀가 지금 주택수랑 독립된 세대 여부랑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낸지 아닌지에 따라서 1%에서 12%까지 다양한 취득세의 세율이 매겨지고요. 그 다음 증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시가표준액 3억 원 넘어가면 이 증여취득세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8%랑 4%가 아니라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중과세를 먹여가지고 12.4% 아니면 13.4%의 아주 높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증여랑 부담부증여랑 이거 취득세만 컨설팅 짰을 때 9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복잡함이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럼 이걸 저가로 자녀에게 싸게 팔자라는 저가 양수도 거래까지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몇 프로 차이냐, 그 다음에 증여세 계산에서는 양도가액과 그 실질적으로 받았던 시가의 개념이 몇 프로 차이냐,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또 세금을 매기는 계산법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요, 더 나아갈수록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한 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기다 좀 더 나아가면 자녀가 주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운용을 할 때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니까 자녀가 몇 주택차이냐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상가다. 그럼 상가 임대소득, 월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자 내고 해야 되고, 본인의 근로소득 있으면 그거 무조건 합쳐가지고 연말정산은 2월 달에 끝나지만 이 상가 임대소득, 말 그대로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자녀가 해야 돼요. 다양한 세금적 이슈가 엄청 많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상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기본적으로 개인이면 2번, 법인이면 4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고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간단한 질문의 답변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금액을 주고 싶고 자녀가 지금 갖고 있는 소득은 얼마이며 그다음에 연마다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야 납부 방식에 대한 논의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6천만 원 나오는 것도 지금 자녀가 증여세가 6천만 원이 없으면 그걸 낼 여지가 없겠죠. 근데 증여세는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5년간 매년 한 조각씩 쪼개가지고 최대 6번 조각을 나눠서 이 증여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씩 내면 되니까 자녀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럼 좀 쓸 거 쓰고 1,000만 원 남겨놔서 매년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교육 시킨다고 해서 너 10억짜리 어차피 부동산 얻었으니까 1,000만 원씩은 모아가지고 너가 세금을 내게끔 하면서 주택에 대한 자산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라. 다양한 방식의 이런 논의들도 같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계속 끝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단순히 증여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논의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여재산공제 얼마다 이런 것만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너무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이 렌즈를 정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주 영상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